네, 27일째 11월, 12월 복습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국가공무원법을 또 읽죠. 제가 이 국가공무원법을 얘는 세 번에 나누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국가공무원법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는 공직자 윤리 관련된 법령들을 쭉 읽을 거여서 여러분들이 사장 인사 관련된 법률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법률들을 한번 잡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을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도 꽤 양이 헤비한, 네,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 양이 많겠죠. 1조부터 85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법령 내용들이고요.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전체가 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 중에 우리는 1장과 2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반가운 내용들이 아마 많이들 나올 거예요. 총칙이나 중앙인사관장 기관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총칙에 들어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공무원 분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 맞아 생각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기본개념반 수업에서 진행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법적 조문들을 거고 있었던 것들이어서 여러분이 아 이게 다 법령이었어?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적인 기준을 확립해서 공정, 그래서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구분 나와 있죠. 국가공무원은, 어이구, 도망갔네요.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적주의, 그 다음 직업공무원제 이렇게 딱 법에 정말 이렇게 딱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직 제가 요건 다 외우라고 했죠.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 직원. 그 다음 경호 분야에 관련된 그러한 공무원들까지 특정직 공무원으로 포함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들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종류는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이런 공무원 아니면 이런 공무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 별정직 공무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서 공무원 분류할 수 있고 2조 2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무원단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해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되어 있고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서 재직, 파견, 휴직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특정직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일반직, 별정직, 특정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직위. 그죠? 감사원은 별도의 감사 고위공무원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각급 기관의 1호 직위, 상당하는 직위,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으로 보호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1호에 해당하는 직위. 그러니까 1호는 요거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직위. 행정부의 각급 기관의 실국장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국가공무원, 지금 보시는 실장이나 국장에 해당하는 직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직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일단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신규 채용, 승진 임용,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일반직 공무원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계급에 대한 분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직위, 직급, 정급, 강임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은 제가 얘기했지만 직위분류제 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종류와 난도 책임이 완전히 똑같아서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 정급, 이들을 어떠한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하는 것.
강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네. 하위 직기로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직도 들어가 있고요. 전보도 들어가 있고요. 직군, 직렬, 직류, 직무 등급. 뭐가 섞여 있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임용에 대한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직위분류제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거고요. 전보는 같은 직급 내의 보직 변경입니다. 직군은 직렬의 군. 그 다음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경우,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그 다음 직무 등급은 그냥 등급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평적인 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장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죠. 워낙 1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2장 내용 가볍게 보시는데 2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인사관장기관. 제가 수업실에서 진짜 많이 얘기해요. 행정부는 인사혁신처가 맞는데 모든 공무원을 다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국회는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그래서 거기에 장들이 각각 인사행정을 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죠.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족수나 의사결정에 대한 방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정도? 그래.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 합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뭐 요 정도 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거 초과해서 더욱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그죠?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소청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헌재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각각 기관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봐도 여러분 잘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은 그냥 보시지 말고 여기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 신고할 수 있고요. 이런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도 나타나고요.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혁신처 예규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법령을 보시면 딱 그 법령에 해당하는 내용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법령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경력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이 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죠. 전문 경력과는 제가 항상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 우리가 약간 경력직 중에 일반직 중에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군 직렬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 경력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주장 4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죠. 일반적으로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제가 경력직 중에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내용만 보시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국가공무원법에서 일단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구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랑 연결시켜서 같이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4년 국가직후급 이건 제가 수업시에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었죠.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교육부나 국방부의 교원이나 군인사에 대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자기네 행정부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을 소청심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 없고요. 여기는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죄송해요. 국방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거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단위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워낙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가 되게 어색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 문제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제 첫 번째, 네, 국가공무원법에 일단 총칙에 관련된 내용들과 중앙인사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관할 소청심사 기관에 대한 연결,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자신감 있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자신감 있게 접근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률은 10번씩은 꼭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